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법회보다 부부간에 고백할 일인데 떨어져 계신 분이 많네요. 어떡하죠? 나중에 댁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당에서 격주로 토요일에 중도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있죠? 지난주가 48번째였는데 이번에는 2019년 빈 필하모닉에서 요한 시트라우스 음악을 중심으로 한 3시간여 공연을 했었습니다. 못 보셨나요? 그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부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클래식 500선이라 해놨습니다. 죽기 전에 들어야 할 클래식 500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감상할 버킷리스트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젊은 분한테 당신한테 버킷리스트 적으라고 하면 뭘 적을 거야? 그랬더니 저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죽을 날이 많은 분들한테는 부질없는 주문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그래서 젊고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롭 라이너 작품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작품도 이 감독이 했던 영화입니다. 잘 아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이 됐는데요. 두 사람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서로 합의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실행해 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전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2007년에 헐리우드에서 처음 개봉을 했는데 많이 개봉을 안 했대요. 미국하고 캐나다만 그 해 개봉을 하고 이듬해 호주하고 영국에서만 개봉을 했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에 재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평단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성공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가자 바로 지금이라는 문화가 번지기 시작을 했었죠.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삶을 정리할 게 아니라 억지로 참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전세금만 빼가지고 중형 버스를 한 대 사서 개조를 해가지고 가족끼리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20대 때 꿈꿨던 유럽 배낭여행을 30년이 지난 50대 중반에 동서유럽 11개국을 배낭을 지고 한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킷리스트인 줄 모르고 안에 담고만 있었습니다. 같이 자동차 정비공 카터는 원래 꿈이 철학 교수였는데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절망을 하죠. 대학 1학년 때 철학 시간 과제로 받았던 것을 쭉 적어 왔었는데 이제 말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꾸겨서 버립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저 병원의 주인입니다. 에드워드가 그 리스트를 주어서 보고 한번 해보자고 설득을 합니다.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가를 더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카터의 부인 간호사 출신인데 큰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부인은 당신은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라고 이제 핀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은 다시 그 리스트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카터는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에드워드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좀 폭력적인가 봐요. 아버지 방식으로 그 남자애를 하여튼 해치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의절을 하게 되죠. 의절을 하게 된 사실을 서로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이 드는데, 에드워드가 카터가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바에서 젊은 여자 하나를 붙여줍니다. 마음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여자를 상대를 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드워드하고 딸하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집 앞에 멈추죠.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몹시 화를 냅니다. 결국에는 서로 약속했던 리스트 꾸겨버리고 이제 가버리잖아요. 카터는 이제 집에 가서 손자들까지 이렇게 화목한 좋은 가운데 맛있는 만찬을 하는데, 에드워드는 보시다시피 냉동식품을 녹여서 먹는 그것도 안 풀리 신경질이 나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카터의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아내하고 약간 연애하는 중에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암이 뇌로 던졌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이제 지난 일을 회상을 하다가 에드워드가 좋아하는 코치 루악이라는 그런 커피가 있나 봐요. 아주 고상하게 마시는 걸 봤는데, 카터가 이걸 알아보니까 정글 고양이들이 먹고 배설한 대변의 아로마 유액 때문에 재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아주 놀리면서 둘이 폭소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리스트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에게 남은 항목을 마저 정리를 하라고 리스트를 넘겨줍니다. 또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결국은 에드워드도 딸하고 화해를 하고 아주 귀여운 손녀까지 얻어서 이마에 키스를 하죠. 에드워드는 81세까지 살았고, 두 사람의 유골함은 비서 토마스가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져가서 커피캔에 담아가지고 그 산 위에다 딱 돌을 얹혀서 묻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납니다. 호스트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는 제가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버킷리스트 적어보라면 어떻게 적겠어요?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봐라. 아까 젊은 친구는 죽을 날이 벌어서 적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뭘 적겠습니까? 원불교 마음 공부에 유문형 공부가 있거든요. 유문형 공부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단계에서 하는 유문형이 있고 깊은 단계에서 하는 유문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에 잊지 않고 9시 30분에 기도를 하겠다고 유형 항목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잘 지켰으면 유념이 되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잊고 못 봤으면 무념. 이게 보통 단계 유무념입니다. 깊은 단계 유무념은 뭐냐면 끝까지 챙기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유념이라고 하고요. 무념은 뭐냐면 놓는 겁니다. 내가 부질없이 갖고 있어도 안 될 것을 놓는 공부를 이제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념의 깊은 단계의 유념의 입장에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것을 해보고 떠나기, 놓는 공부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보고 떠나기, 버리고 떠나기. 어느 방향이나 다 옳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라는 뭐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나는 해보고 떠나기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버리고 떠나기 방향으로 내 리스트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보고 떠나기를 보면 영화는 대체적으로 구성이 해보고 떠나기로 되어 있죠. 해보고 떠나기. 대사를 압축하다 보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이미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이미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 하지 않은 일을 꼭 해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리스트를 써나가는 겁니다. 리스트를.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 충실해서 리스트를 쓰는 거죠. 소소한 것도 좋고 아주 진력을 다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리스트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가족끼리. 그 많은 것들을 정하면서 하나쯤은 나의 유산을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간 리스트도 하나쯤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도입부에 인생에 대한 평가 얘기가 나오죠. 설산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신념이나 사랑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주인공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나는 그 사람의 인생 평가를 하겠다. 한번 볼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화 포스터 장면을 보면 저희가 지금 피라미드 앞에서 아까 대화를 하는 얘기인데요. 영혼이 하늘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서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네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말지가 정해진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그럽니다.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그잖아요. 네.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느냐. 에드워드는 아주 자신만만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게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오케이. 나 실패한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나? 자네는 스스로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데,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냐? 머뭇머뭇하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라지. 왜 그럴까요? 딸하고 관계가 안 풀렸어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의 자문료까지 받아가면서 그럴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이 딸하고 관계가 안 풀린 거예요, 이게. 그냥 대답을 못해요. 기쁨을 못 준 거라는, 기쁨을 못 준 거예요. 결국엔 두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서 해원을 하고 가잖아요. 원망하던 관계를 서로 풀고 가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리스트 속에 나하고 어려운 관계, 원망하는 관계, 꼬여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풀고 가는 리스트 하나 정도는 남기라 그랬어요. 여러 리스트 중에 그거는 해야 돼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안 되면 기도를 하고,
아까 지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려달라고. 저는 아까 그 말씀 듣고 이 영화 안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속한 거라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풀고 가셔야 돼요. 이분들은 해보고 떠나기로 했지만 실 내용은 버리고 떠나기 그런 내용 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아까 리스트를 주면서 한 말이 있죠. 자네 인생의 기쁨을 찾아가게. 우리 삶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시냇물이 결국에는 강물에서 모이듯이 그런 거다. 자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자네는 성공한 사업가고 나는 가난한 정비공이지만 우리가 가는 시냇물 길은 다르지만 결국에서 강에서 만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냇물을 가더라도 자네 기쁨을 찾아서 그 강으로 가라. 딸하고 화해를 하니, 딸하고 화해를 해라. 결국은 카터의 죽음을 보고 다시 그렇게 리스트를 집어 던지던 에드워드가 결심을 하고 딸에게 다시 가잖아요. 결국은 긴 세월 인연을 끊고 살던 딸하고 화해를 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요. 신도들한테 그랬대요.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되도록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 신도께서 저는 한 사람도 없네요. 사람들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미워하는 놈은 다 죽고 없어. 그래. 문제는 90 넘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이 심신이 멀쩡할 때, 정신 기운, 마음 기운이 있을 때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인연에 대해서 진실로 소중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젊은 여자, 바에서 젊은 여자가 카터를 꼬드깁니다. 이제 방으로 가자고 꼬드겨요. 방으로 가자고. 꼬드기니까 카터가 점잖하게 뿌리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이 부인이 행운 여시네요. 부인이 행운 여시네요. 카터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행운남이지. 내가 행운남이지. 자,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녀야.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남이야. 한번 해보세요. 호사님은 뒤돌아 보고 오셔야 되겠는데? 두 줄을 건너 계시네? 네? 멀리 있으면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녀야. 4분의 1도 안 하시네. 먼저 가신 어른이 계셔도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녀야. 100% 다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저는.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녀야. 좀 크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녀야. 이제 품하셔야죠.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남이야. 남자 목소리 전부 다 베이스로 나오죠. 테너 톤으로 다시.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남이야.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남이야. 엄마 아빠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참 행복해요. 난 너희들이 내 아이들이어서 행복해. 가까운 인연에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나야 하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긴대요. 낮은 인연일수록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생긴대요.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영원히 가려면
다른 사람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하지 말아요. 억지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라.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내 시비는 깨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도님들을 카페에서나 어디 뭐 장례식장 가거나 병문안 가거나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요즘은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도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남편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 원불교 다니는 사람 신법을 그렇게 쓰면 되냐고 그런대요.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작정을 했어요. 나 오늘은 원불교 안 할래. 나 지금부터 원불교 안 할래. 그러면서 막 쏟아부었대요, 그냥.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불교 그랬대. 이제는 이제 버리고 떠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리고 떠나기로.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보통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세에 사는 것만. 지혜 있는 사람은 현세에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죽는 일도. 그래서 사람이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잘 죽어야 잘 날 수 있다는 그 이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나이 40에 보따리를 벌써 챙기라고 그럴까? 공자께서 당신이 체험하시고 이제 불혹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이 살아보니까 40은 불혹이라 그랬어요. 불혹이라.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40이 되니까 없게 됐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왜 그러냐면 이 40은 정신 기운이나 몸 기운이 그래도 가장 왕성하고 온전할 때를 말합니다. 이 기운이 가장 좋을 때, 여러 여건이 가장 좋을 때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거는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놓고 가. 법정 스님께서 쓰신 책 버리고 떠나기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두가 한때뿐인 것을.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버리고 떠나기라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놓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놓고 떠난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기 입장에서 버킷 리스트를 쓴다면 내가 굳이 갖고 가지 않을 거는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리스트로 쓰시라. 리스트. 별로 없으시죠? 공부를 잘 하셔서. 송가대 쪽에서 못 쓰시네요. 2주 전에 총부의 국제부장님께서 저희 교당에 오셨어요. 미국 현지에서 교화를 할 때 교도님들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카드 10장씩을 백지 카드를 10장씩 나눠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하여튼 10가지를 쓰라고 그랬대. 다 쓰고 나니까 한 장씩 버리기 시작을 해요. 중국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전반반 5장까지는 별로 망설임 없이 버리는데 6장째부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7장째 보니까 신랑이 아내라고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카드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9장째까지 버렸어요. 우리 회장님 부부가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부인은 남편 버리고 남편은 아내 버리더래요. 별로 기분이 요동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카드를 딱 까보니까 원불교라고 써있더래요. 원불교. 뭐 짜고 친 것 같죠? 뭘 버리고 떠날 건가? 맨 마지막에 갖고 갈 게 뭔가? 맨 마지막 카드. 내 맨 마지막 카드는 뭘 남길 건가?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콩에서 그 아가씨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세계의 지붕에 서 있으면 심오한 고요의 순간을 겪는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 때 산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히말라야에 올라갔어요. 거기 서 있으면 심오한 고요의 순간을 겪는다. 수양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심오한 고요의 순간을 겪는다고 얘기해요. 심오한 고요의 순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우주의 소리라고 얘기를 할 텐데, 모든 소리가 잦아든다라는 얘기는 텅 빈 마음을 말합니다. 텅 빈 마음. 마음이 텅 비면 그 산의 소리가 들립니다. 산의 소리가. 그걸 이뤄서 이제 우리가 공적영지의 광명이라고 그래요. 텅 비면 신령하게 안다. 소리도 알아듣고 본다니, 본다. 제가 어제 교도회장단 훈련을 마치고요. 선방에 앉아보니까 진짜 고요했습니다. 진짜 고요했어요. 선방에 오시면 히말라야에 가서 들을 소리도 우리 선방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적 영지한 상태, 텅 빈 마음으로 그 소리를 알아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변산 구곡로에서 서 있는 돌이 듣는 물소리하고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